안녕하세요. 좋은 합작 들기름 팟캐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고 저는 이정민입니다. 첫 팟캐스트부터 게스트와 함께 시작할 건데요. 이번 게스트는 논문 주제도 감정 일기로 쓰고 있고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고민 해결사로 유명한 친구라서 게스트로 한번 모셔봤고요. 네, 그러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원 합작 들기름의 첫 게스트로 나오게 된 최예슬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재밌게 녹음해봅시다. 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왜 저의 팟캐스트 이름이 저온합작 들기름이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저는 처음 채널 이름을 정할 때 챗GPT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챗GPT에게 아무리 오글거리지 않는 그런 채널명을 추천해 달라고 해도 자꾸 이상한 오글거리는 채널명을 계속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옆에서 아빠가 그냥 들기름 해. 저온합작 들기름 어때? 라고 이렇게 말해주셔서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자꾸 생각해보니까 꽤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온합작 들기름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부제목 이제 천천히 짜내는 마음 이야기는 챗 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팟캐스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제 불문 고민으로 주제 없이 어떤 고민이든 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제가 학생의 톡방에 올렸었는데 총 6개의 사연이 왔어요. 그 사연 중에서 2가지 사연을 골라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3명의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근데 최근에 친구 1이 어떤 말을 꺼냈는데 친구 2가 입막음을 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저만 빼고 비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저는 일단 이 사연을 받고 뭔가 기분이 엄청 이상했는데요. 제가 1학년 때 했던 고민이랑 너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왠지 이제 저희 2, 3학번을 보는 것 같고 그때 제가 생각이 나면서 너무 공감되고 진짜 그냥 진심으로 그냥 한번 꼭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딱 1, 2학년 초까지 이런 친구 관계 분열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자면 네. 제가 1학년 때 같은 층 친구들끼리 자기 전에 같이 양치를 하는 그런 맞아, 맞아. 규칙 아닌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친구와 같은 층이었는데 그 친구가 양치를 하자고 해서 찾으러 갔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고 마지막에 미리강 방에 갔는데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친구랑 다른 친구들까지 엄청 재밌게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왔는데 이제 모든 친구들 다 아는 체도 안 하고 본인들끼리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양치하러 가자며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들은 채도 안 하고 또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이상한 암호 같은 단어들을 막 말하길래 제가 되게 좀 살짝 멋쩍게 웃으면서 살짝 그게 뭐야? 했는데 또 아무도 안 알려주고 다시 그 친구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때 이 사연처럼 서로 비밀 얘기를 하는 게 엄청 많았어서 저도 그때 저 빼고 비밀 얘기가 오가는 것 같고 무시를 당한 느낌이어서 너무 불안했었던 기억이 지금 이 사연을 듣고 딱 떠올랐습니다. 그날 썼던 저의 일기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화가 담겨있는 일기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혜슬님도 이와 같은 솔직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비슷하게 아마 저도 소외감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학년 때 굉장히 일기를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그지, 그지. 비밀 얘기라는 것이 누군가에겐 재밌지만 누군가에겐 서운함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학년 때 친구들이 나 빼고 놀거나 정말 별거 아닌 것에도 크게 반응하고 신경 썼던 때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일기장에 하소연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계에선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관계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나중에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는 오랜 시간보다 그 안에서 느끼는 진심과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히 믿음이 가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방법도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짝 그런 비밀 얘기에 휘둘리지 말자.
라고 1학년 저학년 때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 네. 시기에 친구들이 저를 소외시키는 건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되게 그 불안한 친구 관계에서 그쵸. 그 비밀 얘기라는 수단으로서 뭔가 자신을 지키려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살짝 이렇게 친구 관계에 힘들어하는 걸로 이런 시간들을 소비할 바에는 오히려 살짝 저의 개인 시간이나 개인 취미 활동을 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하자.' 그래서 살짝 '성장을 하자.' 이런 주의였는데 사실 물론 생각은 이렇게 하고 저도 매일 밤마다 잠도 못 들고 맨날 불안했었고요. 네. 그래도 친구 관계에 조급해하지 않고 제가 할 일들을 이게 쪼끔씩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저절로 뭔가 친구들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도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만 살짝 본인의 할 것들, 본인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 지내다 보면 친구 관계에 지친 친구들, 똑같은 이유로 친구 관계에 지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쪼끔은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답이다. 어. 저희 1학년 때 2-3 학번 때 1학년 때 진짜 처참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오해였던 부분도 많고 지금은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안한 것 같아도 나중에 다 애들 얘기를 듣고 보면 모두가 같은 이유로 불안해했었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저희는 사연자님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저온압착 들기름의 유일한 코너이고요. 일기장 코너입니다. 오늘 사연에 맞는 저의 예전 일기들을 몇 가지 발췌를 해서 읽는 코너인데요. 그래서 이 코너를 위해서 제가 1학년 때부터 썼던 일기들을 쭉 읽어봤어요. 그중에서 고른 내용이고요. 2023년 10월 15일 일기입니다. 다시 학교에 왔다. 나만 혼자 집에 가고 햇을 혜원이는 지원이네 집에 놀러 갔었다. 나 빼고 서로 너무 친해져서 괜히 나랑 멀어질까봐 불안하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이때 저희가 완전 크게 무리가 바뀌면서 친구 관계에 엄청 예민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일기들을 보면 다 화나 있거나 불안하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저도 친구들끼리 비밀 얘기하러 가고 제가 오면 이야기 멈추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기를 이제 찾아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때 이게 뭐라고 이렇게 불안했었는지도 맞지, 맞지. 모르겠고 네. 참 그렇더라고요. 코너 통해서 오랜만에 옛날 일기들 들으니까 살짝 그때 기록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뭔가 마음이 괜히 따스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일기창 코너는 끝이 났고요. 그렇다면 이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부도 있으니까 아직 나가지는 마시고 진짜 짧은 광고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감정일기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감정일기와 그냥 일기의 차이점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정일기를 짧게나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일기는요, 쉽게 생각하면 사건 중심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일기입니다. 있었던 일을 적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에 대한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일기이죠. 실제로 감정일기는 감정을 인식하고 다루는 능력, 예를 들어 EQ, 정서지능을 높여주는 도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곧 본문에 필요한 설문을 추가로 돌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슬이의 감정일기 광고를 보고 왔고요.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두 번째 사연 낭독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혜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머리로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이 잘 안 되는 게 고민이에요. 빨리 해야겠다고는 생각하는데 분명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쇼츠나 보고 있는 상황에 계속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엄청 성실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늘 스마트폰을 쥐고 살아서 그런지 요즘 따라 좀 피곤하고 그런 것 같아요. 력도 많이 없어지고. 마냥 이렇게 놀려고 학교를 다니는 건 분명 아닌데 싶은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페인처럼 살 순 없는 노릇이고 만사가 다 귀찮고 옛날엔 활력과 동기와 극단적인 행동력을 되찾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어떤 방법 없을까요?
이런 내용의 사연이고요. 이 사연 듣고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갔어요. 요즘 쇼츠랑 릴스가 굉장히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제일 많이 본 혜슬 님이 쇼츠 릴스를 릴스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혜슬 님이 이제 저희 같이 공부방에서 논문을 쓰는데 항상 논문 대신 핸드폰에서 릴스를 보면서 하나씩 저희 단톡방에 공유를 하죠. 오해야. 네. 혜슬 님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저도 뭔가 가정학습 때나 방학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든 생각은 '어떻게든 되겠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지만 조금이나마 합리화를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자칫하면 그 자극으로 빠져드느라 그런 생각을 하기조차도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부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게 드는 생각을 자기 비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지로 생각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으니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네요. 저도 이 부분을 엄청 공감을 하는데 저도 요즘 이 사연자분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쇼츠나 릴스 같은 것들은 시간을 정말 순식간에 잡아먹고 다 봤을 때 기분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항상 현타가 오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쇼츠나 릴스는 한 번 키면 정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예 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사실 집에서는 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어차피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무엇보다 이 사연에 저는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엔 굉장히 성실했단 말이에요. 책도 엄청 많이 읽고 기숙사에서 진짜 성실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잘 안 돼서 저도 진짜 그때 열정 넘치던 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타가 올 때마다 늘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엄청나게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엄청나게 뿌듯한 활동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저희 기숙사 아침 준비 시간에 10분 동안 독서를 하는 건데요.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분만 이제 저는 보통 40분에서 50분까지 책을 읽고 청소를 하러 갑니다. 그 10분 동안 책을 읽고.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뭔가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한 느낌이 들고 그날 아침에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매일. 그러다 보면 활력과 열정이 붙기도 하고 뭔가 저도 혜슬님이랑 똑같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침 10분 독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거의 마무리 시간인데요. 이제는 사연에 어울리는 곡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곡은 혜슬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하현상의 등대라는 곡입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드셨던 첫 번째 사연자분, 무기력한 일상에 지치신 두 번째 사연자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 때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혜슬님 혹시 어떨 때 이 노래를 들으셨었나요? 네. 저는 딱 기억나거든요. 저는 1학년 10월 달에 매일 자기 전에 이 노래를 듣고 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도 친구들과 무리가 다시 조금 변경이 될 때였었던 것 같은데 좀 그럴 때마다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한 마음을 좀 잠재우고자 하현상의 등대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울어지지 않는 날에 조용히 파도가 말을 걸어오는 길에 언제까지 머물 거냐 누군가의
금방 돌아가겠다고 대답해보지만 나만 또 제자리에 서성이며 남아 있는데 어느 새벽 달이 지나가네. 난 오늘도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나. 파도에 소리쳐봐도 들리지 않으니 그렇게 억지라도 웃어 보이는 건 내일이 있어서야. 발걸음엔 그림자가 잔뜩 배어있고 처음이 주는 떨림은 이젠 익숙해져 그냥 아무 대답도 못한 채로 남아 있는데 어느 새벽 달이 지나가네. 난 오늘도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나. 파도에 소리쳐봐도 들리지 않으니 그렇게 억지라도 웃어 보이는 건 내일이 있어서야. 나를 좀 더 돌봐줘야겠어. 외로움도 저 바다에 날려버리겠어. 아무리 도망쳐봐도 아침은 올 테니 그렇게 너를 보며 웃어 보이는 건 그대가 빛나서야. 네, 하현상의 등대 듣고 왔고요. 이제는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네, 첫 방송을 무사히 마무리했네요. 혜슬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일단 오늘 첫 게스트로 나와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고, 처음 진행하는 시간인 만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완합작 들기름이 듣는 사람에게도 작게나마 긍정적인 에너지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이 방송은 파일럿 방송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설문 눌러서 피드백을 받고 정규 방송으로 다시 편성을 할 건데요. 네, 이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들어주셨다면 평가할 때 네, 피드백 같은 것들 많이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온 한짝 들기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